자위대 탄생의 비밀은 홍길동의 탄생의 비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딱 터지니까 미국이 강하게 압력을 넣으면서 헌법 개정해서 군대 만들어라. 그거 안 만들면은 미일 안보조약 맺을 때 미군이 일본을 지켜주겠다는 문구를 못 넣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익들에게 있어서는 냉전이 터지고 한국전쟁이 터진 건 신이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익들이 살아갈 공간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일본은 전후에 역사 반성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정범이 아닌 거예요. 아베 입장에서는. 내가 존경하는 할아버지는 무슨 조선인들이 뭐 A급 정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자위대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질 때에 요시다는 경찰 예비대라고 하지, 이거는 군대가 아니다. 경찰이다, 경찰. 그리고 2년 후에 보안대 됐잖아. 보안대도 군대가 아니다. 4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건 군대가 아니라고, 일본말로 고마카시라고 해요. 고마카시. 속여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게 뭐냐. 왜 자위대냐. 군법이었어요, 군법. 군법이라는 거는 해외에 나왔을 때 이제 군인들하고 싸우다가 상대방을 죽이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전투행위니까. 군대법은 그렇잖아. 근데 일본은 자위대 군법이 없으니까 일반법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그냥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집단적 핵행사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해버렸으니까 미국하고 같이 총을 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미국하고 동맹관계니까.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게,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영토에 대한, 영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그런 거를 새롭게 알 수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일본이 대만을 돌려줄 때는 중국에 돌려준다고 생각했고, 한국을 식민지를 내줄 때는 연합국에 내준다고 생각했다는 그런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일본의 영토의식에 대해서 좀 새로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답변이셨던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왜 저렇게 일본이 주도해가지고 한미를 앞장서서 끌고 나가려는지 좀 이해는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포인트는 그게 정말 영토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면 자위대는 사실 일본 헌법상으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엮어가지고 자기의 생존을 담보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위대가 지금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상태고, 유사시에 군사력이 아닌데 어떻게 동원이 될 수는 있는 건지, 사용될 수가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위대의 어떤 정체성, 이게 군대와 뭐가 다른가, 이걸 정확히 한다는 것은 일본의 안보 정책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본 자위대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탄생의 비밀. 우리 드라마 보면 탄생의 비밀을 잘 하는데, 일본의 자위대 탄생의 비밀은 홍길동의 탄생의 비밀하고 비슷해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맥락이 있다고. 자신은 군대인데 군대라고 절대 부르지 않는, 초기에 뭐라 그랬어요? 경찰 예비대로 처음 출발했다고. 그럼 왜 그렇게 출발했느냐 하면은, 헌법 구조로 전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었다가 한국전쟁이 딱 터지니까 주일 미군들이 전부 한반도로 다 건너갔어요. 그럼 일본은 텅텅 빌 거 아니냐. 그럼 일본은 누가 지킬 거냐. 그래서 미국이 요시다 총리한테 네 땅은 니들이 지키라 하면서 군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시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헌법 만들 때 국회에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이 헌법 가지고는 자위전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국회에서 질문이 들어왔거든. 이 헌법까지는 자유전쟁도 못하는 거냐. 이 헌법까지 자유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하고 명백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딱 터지니까 미국이 강하게 압력을 넣으면서 헌법 개정해서 군대 만들어라. 그거 안 만들면은 미일 안보조약 맺을 때 미군이 일본을 지켜주겠다는 문구를 못 넣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게 있잖아요. 이 헌법 가지고는 군대를 절대 못 만든다 했고, 또 군대를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추방됐던 군국주의들이 다 들어올 거라고 본 거예요. 추방된 게 결국 몇 년 전이란 말이에요. 50년에 한국전쟁 터지자마자 헌법 개정하라고 압력이 들어왔으니까, 그 헌법이 만들어진 게
47년 만들어져 공표돼가지고 실효를 발생한 게 48년쯤이란 말이에요. 50년이니까 겨우 2, 3년이잖아. 만들어지고 2년 남짓이란 말이에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학교에다가 전부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절대 우리는 두 번 다시 군대를 안 만든다. 메가드도 그랬고. 추방됐다는 게 어디로 추방되는? 공직에서 다 추방되고 공직에서. 죄인으로서 이제 자격 박탈이 된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냉전이 딱 터지면서 서서히 그게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한국전쟁 빵 터지니까 결정적으로 다 복귀된 겁니다. 역코스라고 역코스, 리버스 코스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우익들에게 있어서는 냉전이 터지고 한국전쟁이 터진 건 신이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익들이 살아갈 공간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일본은 전후에 역사 반성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복권돼 버리고 그때 A급 전범이었던 사람조차도 다 복권돼 버리니까 A급 전범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전에 A급 전범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재수없게 그냥 사형당해 버린 거고 기시 노부스케 같은 경우는 A급 전범 용의자로 3년 반 동안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복권 내버린 거야. A급 용의자에서 A급 전범이 아니게 풀려버린 거예요. 기시 노부스케는 우리는 A급 전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전범이 아니에요. 재판 받기 전에 용의자로 감방 생활을 3년 반 정도 하다가 결국은 죄 없음으로 풀려나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A급 전범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아베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기시다가 A급 전범이라고. 기시 노부스케. 기시 노부스케. 자꾸 기시다라고 그래요.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이 아닌 거예요. 아베 입장에서는. 내가 존경하는 할아버지는 무슨 조선인들이 뭐 A급 전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미국이 복권시켜줬고 A급 전범 아니야. 딱 그런 인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기시 노부스케가 A급 전범에 해당될 정도로 침략 전쟁의 죄과가 있는데 그 기시 노부스케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아베가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역사 반성이 일어날 리가 있나.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범죄 같은 그런 일들을 미국이 다 복권시켜줬고 A급 전범 아니다. 근데 아베가 A급 전범을 인정하겠냐고. 죽었다 해도 인정 안 하지. 지금 자민당의 정치는 아베가 해오던 그 레일 그대로 밟고 있는데 저 인간들에게 이번에 그 역사 반성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방법 체험 저쪽에 방법 채워줄 거다. 이거는 일본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의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아예 할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무슨 물컵에 반을 채운다고. 이거는 제 말대로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 없는 게 외교에 있어서 일본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자위대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질 때에 요시다는 경찰 예비대라고 하지. 이거는 군대가 아니다. 경찰이다, 경찰. 그리고 2년 후에 보안대 됐잖아. 보안대도 군대가 아니다. 4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건 군대가 아니라고. 일본말로 고마카시라고 해요. 고마카시. 속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위대를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나? 못하는 거지. 자위대, 이 군대가 아니다고. 누가 봐도 자위대 아까 얘기했듯이 무기도 많고, 첨단 무기 다 가지고 있고, 이걸 사용하면 군대지, 이게 뭐 경찰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초기에 요시다 시게루가 이건 군대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왔던 가라 하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군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 교육을 받아온 거야.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군대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방위론을 폈어요. 정당방위. 헌법에는 전력을 가질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게 자위대는 전력이라고 절대 볼 수 없다고 보면서 필요 최소한도라는 얘기를 자꾸 쓰면서 근데 결국은 필요 최소한도라는 게 저기 침략이 와갖고 내가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딴 방법이 없고 그랬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용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로 하겠다. 이 정당방위론인 거야. 정당방위는 뭐야? 강도가 들어왔는데 나를 공격하니까 걔를 죽여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소한으로 제가 내한테 해코지 못할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는 저쪽에서 만약에 물총을 들어와서 나를 공격했다. 근데 나는 정말 총으로 인식했고 내가 살해의 위협을 느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때려 죽였다 해도 정당방위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자유된 거예요. 필요 최소한도로 방위력을 가지고서 물리치는 거. 요걸 이제 자위대로 규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게 뭐냐? 왜 자위대냐? 군법이 없어, 군법. 군법이 없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군법은 군인이 행동하는 걸 정의하는 거잖아, 법으로.
요거는 해도 되고 요거는 해서는 안 된다 정의한 거잖아요. 자, 일반 법들은 경찰도 그렇고 이게 포지티브, 네거티브라는 게 있는데 포지티브한 것은 요거는 해도 되는데 그 외에는 하면 안 된다. 이게 포지티브. 근데 네거티브는 뭐냐면 다 해도 되는데 요거만 해서는 안 된다. 포지티브는 경찰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경찰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곤봉을 쓴다든가 신체적인 압력을 간다든가 할 때는 딱 규정이 있어요. 요럴 경우 그게 포지티브. 근데 군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군인 전시에 해서 안 될 국제법의 전범이라고 있어요. 전쟁 범죄라고. 항복한 포로를 사살해서는 안 된다. 학대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민간인 살상하면 안 된다.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국제법으로 정해지면 그 외에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근데 자위대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자위대는 경찰과 같이 포지티브, 자위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된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헌법 위배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 속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난번에 이제 보내주셨던 글 보면은 군대라면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전쟁 중에 이제 사람을 죽였을 때 전쟁 중에 싸우다 상대가 총싸움 하다가 죽었으니까 살인에 대해서는 그거 가지고 처벌이 되지는 않는데 자위대가 외국에 나가서 어떤 행위를 하다가 누군가가 죽으면 국외에서 살인죄를 범한 걸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글을. 그게 이제 방금 내가 얘기한 군법이 없으니까 일반법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법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인 거지. 비상사태라는 게 이런 게 없는 거잖아. 일반법은. 자위대는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군법이라는 거는 해외에 나왔을 때 이제 군인들하고 싸우다가 상대방을 죽이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전투행위니까. 군대법은 그렇잖아. 근데 일본은 자위대 군법이 없으니까 일반법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그냥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도록이면 살인죄를 안 저지르려고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곳에다 파견한다든가. 근데 그것만 되나?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군대들이 와가지고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해병이 그럴 거 아니야. 겁박한 상황에서. 자기들 너희들 뭐해? 우리 좀 도와줘요. 어? 지금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총알도 좀 주고 좀 해병이 하니까 가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서 전투에 자기들은 총을 못 쏘는 거야. 못 도와주는 거야, 이 사람들을.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PKF 이런데 피스키핑 포스, 국제연합의 안보리 활동으로 여러 나라 국가들이 동참해가지고 전투를 벌이는데 자위대는 거기 가서 전투를 못 치르는 거예요. 도와줄 수는 없는 거야. 이게 군대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위대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위대 입대할 때는 전장에 간다는 얘기 없어요. 공무원에 가까운 정도로 리크루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게 걸프 전쟁 때 처음이었거든. 그때 해외 파견하니까 왜 우리를 전장에 보내냐. 우리 모집할 때 전장에 안 보낸다고 했잖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이게 법적인 그 근거가 없으니까 상당히 이게 자위대라는 게 정말 그 애매모호한. 그래서 자위대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뭘 한다는 거는 미국을 도와주는 거 외에는 도와준다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물자 실현해가지고 지금은 집단자격 행사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해버렸으니까 미국하고 같이 총을 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미국하고 동맹관계니까 동맹관계는 국가의 운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군이 공격받으면 일본의 국가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미군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미국하고 같이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헌법 구조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있으면 사실 집단자치권도 안 되는 거고 원래 뭐 물자 지원도 원래 다 안 됐잖아요. 근데 걸프전하고 또 이라크 하면서 이라크법 제정도 하면서 조금씩 법만 제정하고 헌법은 냅두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헌법을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또 아까 말했던 그 안보 상문서도 새로 이제 법을 그렇게 바꾸면서 좋게 이제 공격 능력까지 하면서 근데 헌법 구조는 또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국제정치학회 무슨 것도 회장하시는 분이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일본 입장이 지금 상당히 난처해요.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인데